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이 영상은 타투 강좌 커리큘럼 파트 2의 전체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 정리했어요. 타투이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초보 타투이스트 분들이라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파트 3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검색할 타투 정보 웨이브잉크. 이 파트는 총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타투이스트가 장르를 포함해 기본적인 배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투이스트는 당연하게도 타투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받아요. 그리고 그 질문에 전문적인 대답을 해줘야 할 때가 있어요. 친구랑 온 손님들끼리도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면서 타투이스트에게 정답이 뭐냐고 물어보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정작 타투이스트가 어리버리 당황하면서 대답하면 손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적어도 간결하게 설명해줄 정도의 개념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도안 작업의 아이디어 폭이 넓어져요. 각 장르마다 대표적인 요소가 가지는 대략적인 뜻을 알고 자주 사용되는 요소들을 알고 있다면 함께 사용되는 요소들을 알게 돼서 도안 구성의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게 되죠. 다른 섹션에서 소개할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장르별로 많은 작업물들을 보는 것도 좋아요. 라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의사소통에서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포함해서 비즈니스 관계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럼 타투를 하러 오시는 손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아프면 어떡하지? 겁 혹은 걱정이에요. 여유를 가지고 그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갈팡질팡 하신다면 방향을 정해서 리드해주는 것도 타투이스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대화를 하며 자연스럽게 전문성이 드러나게 되고 은연중에 믿음을 주고 어느 정도의 라뽀 형성이 되는 것도 같은데, 결국에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타투에 관한 배경 지식이 있어서가 아닐까 합니다. 타투는 한 번 하기가 힘들지 두 번째부턴 비교적 쉽게 결정을 하게 돼요. 라뽀 형성이란 거창한 말을 붙이진 않더라도 손님에게 친근함과 신뢰를 주고 타투의 결과물도 만족스러웠던 손님이 새로운 타투를 하나 더 해야겠다 결정하셨을 때 또다시 새로운 타투이스트를 찾을까요? 저는 손님께서 새로운 타투를 해야겠다 결정하셨을 때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타투 장르와 장르별 특징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다양한 타투 장르의 소개와 간략한 특징들을 정리해요. 지난 영상들 중에 이 썸네일들은 각각 장르별 배경과 특징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각 장르별로 한 편씩 정리한 내용들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당신이 검색할 타투 정보 웨이브잉크. 타투? 지금 바로 생각나는 타투 장르가 있나요? 타투이스트에게 타투 장르는 식당이나 카페의 메뉴와도 같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메뉴를 전문적으로 하냐, 다양한 메뉴를 하냐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적어도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는 알아야 선택도 하고 시작도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타투 장르는 이 7가지와 기타 스타일에 따라 분류되기도 하는 작업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이레지미 장르는 제가 작업을 하진 않아서 이 장르의 특징과 배경은 설명에서 생략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우선 트라이벌부터 시작해볼게요. 트라이벌이란 부족의, 종족이란 뜻을 가진 단어로 특정 지역의 부족들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서로 다른 부족들 간의 구분이나 부족 내에서의 지위와 명예를 표현하는 목적,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하고요. 검은색으로 채워진 넓은 면적의 문양과 반복되는 패턴이 특징이에요. 트레디셔널 타투라고도 불리는 올드스쿨은 많이 들어보셨죠? 트라이벌 이후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배로 무역을 하던 시기에 선원들이 앞에서 소개한 트라이벌 타투를 한 원주민들과 접촉을 하게 되는데, 바다에서 생기는 안 좋은 일들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부적처럼 몸에 타투를 새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다와 관련된 요소들이 많죠. 검은색의 두꺼운 라인이랑 투박하고 단순화된 그림체, 한정된 컬러를 사용해요. 초반에 잉크도 다양하지 않고 머신의 성능도 좋지 않아 생기게 된 이 특징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며 블랙앤그레이와 함께 가장 많이 알려진 장르가 아닐까 합니다. 네오 트레디셔널 타투라고도 불리는 뉴스쿨은 올드스쿨이랑 이름이 비슷하죠? 그 유래가 올드스쿨에서 왔기 때문인데요. 선원들이 아닌 육지에 거주 중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좀 더 사실적인 묘사와 다양한 컬러, 제한이 없는 요소 등등
시간이 지나면서 올드스쿨과는 많이 다른 느낌의 작업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두꺼운 라인과 얇은 라인을 같이 사용하고 도안의 요소에 제약이 없이 다양하고 화려한 컬러가 사용돼요. 분명히 올드스쿨과의 연관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지금은 완전 다른 장르로 구분이 될 정도로 느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스타일이 되었어요. 치카노란 말의 어원은 멕시코 출신의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장르 이름이 그대로 치카노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치카노 역시 갱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들이 좋아하는 요소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치카노란 타투가 가졌던 의미는 지역사회나 가족, 여자와 신에 대한 충심이었다고 하네요. 컬러가 아닌 흑백톤으로 작업되고 얇은 선으로 형태를 표현하는 게 특징이고요. 지금에 와선 작업 방식으로 구분하기보단 치카노 특유의 익살스러운 디자인이나 광대,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같은 전통적인 치카노 요소들로 장르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치카노 레터링을 장르로 구분한 이유는 그만큼 특이한 스타일 덕분에 아예 하나의 장르처럼 단독으로 구분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치카노란 장르에서 발전된 레터링 스타일로 독특한 글씨체와 간결한 문장, 내용으로 작업이 되는데 이름이 레터링이지 이 작업에 사용되는 폰트들이 따로 나올 정도로 작업 과정도 도안도 그냥 그림이랑 큰 차이가 안 나요. 블랙 앤 그레이는 그레이워시라고도 하는 농도가 조절된 잉크를 사용해서 라인을 남기지 않고 면으로만 덩어리감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쉽게 생각하면 소묘와 같은 작업 방식을 가지고 있고 작업물의 느낌도 소묘 작업이랑 비슷해요. 라인이 없이 면으로만 묘사돼서 사실적인 느낌이 강하고 잉크의 농도를 조절해서 엄청 고운 그라데이션 작업을 하는데 그림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가장 높은 수준의 그림 실력이 필요한 장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블랙워크는 왜 또 따로 구분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블랙으로 작업되는 모든 장르를 묶어서 블랙워크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블랙워크로 구분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작업 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도 조절을 최소화해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블랙 앤 그레이처럼 농도를 조절해 면으로 묘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늘 자국 간의 밀도나 스킬적인 부분으로 작업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도 바늘 자국의 방향성으로 표현되는 덩어리 묘사나 질감 묘사, 블랙으로 작업되는 모든 장르를 포함하기도 해서 도안의 제약이 아예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장르와는 별개로 스타일에 따라 불리는 이름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레터링이나 미니 타투, 도트워크, 수채화, 일러스트 타투 같이 장르라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작업되는 도안의 스타일에 따라 부르게 되는 경우들인데 타투가 대중화되면서 각 장르를 해석하고 작업하고 결과물을 내는 과정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사실 손님의 입장에선 타투를 굳이 장르로 구분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처음부터 주 장르를 정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타투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각 장르의 특징과 매력을 알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 그 장르에 대해 더 보고 고민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된다면 경험이 쌓일수록 기술자, 뜨쟁이가 아닌 아티스트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OT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이 강의는 함께 아티스트의 길을 가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투 작업의 개념과 배경 지식 파트 두 번째 섹션은 총 두 가지의 이야기로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인 손님이 아닌 타투이스트의 입장으로 정리되는 타투 작업의 전체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신경 써야 할 부분도 같이 정리되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전반적인 타투 작업의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검색할 타투 정보 웨이브잉크. 타투가 진행되는 전체 과정은 타투이스트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 과정을 통해 진행이 돼요. 작업이 진행되기 위해선 당연히 상담이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물론 상담 이전에 마케팅의 영역이 있긴 하지만 딱 타투 작업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상담부터 시작해 볼게요. 대부분 인스타그램 DM이나 카톡, 오픈 카톡을 통해서 문의가 와요. 상담의 과정에선 손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안이나 스타일, 크기, 위치 등을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 이미지를 받는 게 좋아요. 손님의 취향을 알게 되는 것에 추가로 작업 범위나 스타일, 작업 시간, 가격 등을 조율하는 정보로도 활용이 됩니다. 상담의 과정에서 도안의 요소가 추려지고 스타일과 크기에 따른 가격, 작업 시간을 확인하고 예약일을 조율하게 돼요. 상담을 바탕으로 도안 작업을 진행합니다.
보통 타투 무늬는 이 세 가지로 와요. 다른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구성으로 정리되는 도안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도안 정리에 필요한 능력은 그림, 디자인 툴의 활용, 그리고 전체 요소를 완성도 있게 구성하는 디자인 능력으로 뒤에 이어질 강좌들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되는 도안은 예약일 전까지 피드백을 받고 수정의 과정을 거쳐 확정되게 되는데요. 타투이스트에 따라 도안이 확정되고 예약일을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진짜 타투 작업을 시작하는 거겠죠? 타투 도안에는 각자 이쁜 크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두 개 중에 어떤 도안을 크게 해야 될까요? 크기가 작아지면 묘사가 생략돼야 되고 크기가 커지면 묘사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구성이 비슷한 도안이라도 이미 어느 정도 사이즈를 생각하고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안들은 각각 이쁜 사이즈가 있게 되는데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크거나 너무 작게 하지 않도록 크기별로 인쇄해서 직접 크기를 확인하고 가장 이쁜 크기를 조율하게 됩니다. 그럼 이쁜 크기는 뭘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해요. 취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디자인적인 감각에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하고요. 다음 섹션에서 소개할 핀터레스트란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작업물을 보며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스텐실, 전사작업이라고도 하는 이 과정은 정리된 도안을 피부에 붙이는 걸 말해요. 나중에 전사작업에 관련된 섹션에서 다시 정리하겠지만 하나 알고 넘어가면 좋은 부분이 있어요. 사람의 피부는 자세에 따라 왜곡된다는 건데요. 우리 피부는 자세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전사작업할 땐 그림이 왜곡되지 않는 자세로 진행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전사작업이 마무리되면 머신 작업 시작 전에 10분 정도 말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이때 작업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 부위에 따라 세팅 자리와 위치, 사용할 바늘과 잉크, 기타 위생 관련 세팅을 합니다. 예전엔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았는데 타투 머신이 코일에서 모터로 그리고 지금은 무선까지 나온 덕분에 세팅이라고 할 게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본격 머신 작업을 시작합니다. 장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은 라인을 먼저 시작해요. 작업과 관련된 부분은 머신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파트에서 다루게 될 텐데 머신을 다루는 것 이외에도 타투 작업 시에 주의해야 할 부분들도 그때 같이 정리해 볼 거예요. 작업이 마무리되면 바세린을 바르고 랩을 씌웁니다. 타투 작업이 끝나고 바로 랩을 씌우는 이유가 뭘까요? 상처 보호의 목적도 있지만 상처가 난 피부에서 피랑 진물이 나오게 되는데 랩을 씌워 놓는 동안에 이 나와야 할 피와 진물을 쫙 빼게 돼서 상처가 회복되는 데 더 좋다고 해요. 피부 데미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떼어내게 되고요. 다시 랩을 씌우는 건 안 좋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법을 설명해 주시려면 관리법을 알아야겠죠? 피부가 아물면서 잉크 찌꺼기가 나오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잖아요. 타투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과정에서 걱정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저는 첫 타투를 받으신 손님께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세한 관리법 설명은 해당 섹션에서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타투의 전체 작업 과정은 요래요. 이 순서를 지킨다가 아니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과정을 따라 흘러가게 되니까 단계가 많다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섹션은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길어지다 보니까 섹션을 나눠서 타투샵의 종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타투샵의 두 가지 종류와 장단점을 정리해요. 이제 막 타투이스트로서 활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당신이 검색할 타투 정보 웨이브잉크. 뻔한 얘기겠지만 2명 이상의 타투이스트가 모여서 운영하는 곳을 쉐어샵이라고 하고 개인샵은 당연히 혼자 운영하는 샵이겠죠. 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쉐어를 하는 사람이나 샵을 유지하는 데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1인으로 운영하는 샵보단 여러 명이 모여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샵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왜 그럴까요? 개인 샵과 쉐어샵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개인 샵의 가장 큰 장점은 내 샵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고요. 손님이랑 둘이만 있으니까 친해질 기회도 많았던 것 같기도 한데 손님의 입장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서 작업을 받고 있으면
괜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개인샵의 단점 역시 혼자 운영한다는 거예요. 월세를 포함해서 책상, 컴퓨터, 소파 같은 것들이 모두 세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작하기도 유지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 경우엔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뭔가 고독하고 외롭고 발전도 없는 것 같은 게 고여서 썩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타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쉐어샵을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인샵의 단점이 쉐어샵의 장점이 되겠죠. 시작에 부담이 적다는 건 이제 막 타투를 시작하는 타투이스트에겐 정말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쉐어샵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적어도 혼자서 작업하는 것에 비하면 타투에 관한 정보 교류라든지 자극이라든지가 존재합니다. 쉐어샵의 단점 역시 혼자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 명이 모여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성격에 따라서 정신사납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샵의 크기나 분위기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개인 샵에 비하면 어수선한 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건 개인 샵을 해본 사람들이나 느끼는 단점이 아닐까도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쉐어샵에서 다른 타투이스트들이랑 교류도 하고 경험도 쌓으며 활동을 하시다가 정 혼자서 운영하고 싶거나 그럴 여유가 생겼을 때 개인샵을 운영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통은 머신이나 컬러 잉크, 바늘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을 지원하기도 해서 특히 이제 막 시작하는 타투이스트의 입장에선 개인샵보단 쉐어샵이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쉐어샵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작업을 하고 다양한 손님들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기는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자신과 잘 맞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쉐어샵을 구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개인샵을 운영하시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타투 작업에 필요한 필수 용품 소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다양한 타투 용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타투 작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용품들을 소개할 거예요. 당신이 검색할 타투 정보 웨이브 잉크. 타투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용품들은 이와 같아요. 이제 시작하는 타투이스트라면 여기에 연습용 고무판이 추가될 거고요. 하지만 다양한 장비들이 나오면서 필요 없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진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투 머신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어떤 머신을 사용하냐에 따라 필요 용품들이 달라지게 돼요. 머신은 크게 코일 머신이랑 로터리 머신으로 나뉠 수 있는데 뒤에 소개할 파워 서플라이와 연결해서 전력을 공급받아 작동하게 됩니다. 머신에 관한 디테일한 설명은 해당 섹션에서 더 깊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늘의 종류는 요즘엔 핸드포크에 사용되는 것 같긴 하지만 머신 작업 시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일반 바늘이 있고 카트리지 바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다양한 브랜드가 존재하고요. 기본적으로 바늘이 모인 모양에 따라서 라인 작업용과 쉐이딩용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공통적으로는 3, 5, 7, 9 같이 바늘의 개수로 구분을 하고 라인 작업은 라운드 라이너, 쉐이딩은 매그넘이라고 불려요. 기본 용도가 이렇다라는 거지 작업 스타일에 따라선 라이너 바늘로 디테일한 묘사를 하며 쉐이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라인은 라이너 바늘을 사용하고 쉐이딩이나 패킹은 매그넘이란 바늘을 사용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잉크는 블랙과 컬러로 구분되겠죠. 잉크도 역시 다양한 브랜드가 존재하고 특히 컬러 잉크의 경우엔 각 브랜드마다 점도와 발색의 차이가 있어서 타투이스트들마다 사용하는 브랜드에도 차이가 생기게 돼요. 블랙 잉크도 마찬가지로 다이나믹이라는 대표적인 블랙 잉크가 있지만 역시나 다양한 브랜드가 있고 사용 목적에 따라 농도 조절이 된 상태로 나오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파워 서플라이는 타투 머신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인데 코일 머신의 경우엔 풋스위치를 밟았다 떼었다 하면서 머신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두 개 다 필요하지만 로터리 머신 같은 모터로 작동하는 머신은 작동시킨 상태로 계속 작업을 하는 편이라서 풋스위치가 필요 없게 되는데요. 요즘엔 무선 머신까지 대중화되면서 무선 머신을 사용할 경우엔 두 개 다 필요 없는 장비가 되었죠. 카트리지 바늘이 아닌 일반 바늘을 사용할 경우엔 그립과 팁이 필요해요. 그립은 손잡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팁은 바늘을 잡아주고 길이를 조정하는 앞부분인데 예전엔 바늘의 굵기에 따라 그에 맞는 팁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일반 바늘이 아닌 카트리지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팁 역시도 머신의 세팅에 따라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죠. 그립 역시 코일 머신의 무게와 진동 때문에 다양한 두께와 무게가 있었지만 머신이 가벼워지고 카트리지 바늘이 대중화되면서
지금은 머신과 일체형이 된 감이 있어요. 그 밖에 위생과 작업에 관련된 용품이랑 작업 시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데요. 일회용 장갑, 소독을 위한 알코올이나 세척제, 바세린, 잉크컵 같이 작업과 관련된 소모품들이 있고, 전사 프린터나 전사지, 스텐실용 전사 크림 정도가 최소한의 기타 용품들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타투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겐 연습에 필요한 고무판이 있어야겠죠. 오늘은 타투 작업을 위한 최소한의 용품들을 소개했지만 관련된 용품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타투 용품들을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냥 무선 머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각 머신마다 장단점이 있고 취향에 따라 머신을 선택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머신의 특징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타투 작업의 개념과 배경 지식 파트 마지막 섹션의 첫 번째 이야기인 핀터레스트 소개와 활용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터레스트란 사이트는 타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진과 아이디어들이 모여있는 아이디어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미지 보드에 핀으로 사진을 꽂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피닝을 통해 이미지 파일을 모으고 보드별로 관리할 수 있어요. 관심사에 따라 이미지를 수집하고 분류해 놓을 수도 있어서 새로운 영감을 얻거나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다양한 작업물들을 보며 눈을 키우는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아직 핀터레스트란 사이트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핀터레스트를 통해 다양한 작업물들을 확인해 보세요. 검색 사이트에서 핀터레스트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하겠죠? 주소는 이거예요. 가입 방법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메일과 비밀번호 같은 가입 절차를 통해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특이한 점은 가입하는 과정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홈 화면에 띄워질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건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타투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괜찮으니까 우선은 그림과 디자인 같이 타투와 관련 있는 분야나 본인의 관심이 있는 주제들을 5개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화면이 바뀌고 선택했던 분야의 이미지들이 홈피드에 뜨게 돼요. 핀터레스트가 좋은 게 이미지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그 아래로 선택했던 이미지와 비슷한 느낌의 이미지들이 계속 추천된다는 거예요. 예시로 블랙워크를 검색해 볼게요. 검색어는 이왕이면 영어가 좋아요. 밑으로 키워드랑 관련된 추천 목록도 나오죠. 검색어에 맞게 블랙워크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나열되고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아래로 비슷한 느낌들이 추천돼요. 점 3개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도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 옆에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이미지가 저장되겠죠? 우상단에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저장했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저장되었던 이미지는 여기 점 3개 버튼을 클릭해서 삭제할 수도 있어요. 이제 보드를 만들고 분류해서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프로필 화면을 보면 오른쪽에 플러스 아이콘이 보이죠? 메뉴에 보드를 선택해주면 보드를 만드는 창이 떠요. 보드의 이름을 정하고 만들기를 누르면 이런 추천 항목들이 뜨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고 정한 이름의 보드가 생성됩니다. 프로필 화면으로 들어가 보면 만들었던 보드가 생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저장했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저장해 볼게요. 보드가 선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필에 저장되었을 거예요. 정리하기를 통해서 원하는 보드로 이동이 가능해요. 만들어진 보드는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해 수정이 가능하고 보드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커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올드스쿨이란 보드를 만들어서 저장해 볼게요. 보드가 생기면 저장 버튼 옆에 보드를 선택해주는 메뉴가 생겨요. 올드스쿨 보드를 선택해서 저장하고 확인을 해보면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드의 커버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커버 지정을 안 하면 저장된 이미지가 자동으로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파인라인 타투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런 이미지들이 나와요. 라인 위주로 작업되는 스타일 같죠?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고 보드를 선택해주고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저는 파인라인 타투라는 보드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할 거예요. 메뉴에 보드 만들기를 선택하면 같은 과정으로 보드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대로 새로 만든 보드에 저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계정의 보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투의 각 장르별로 구분해서 정리해 놓고
손님과 상담할 때도 사용되고 도안 작업 시 레퍼런스로도 활용이 돼요. 크로키 참고용 사진이나 디자인 관련된 것들처럼 각 목적에 맞게 보드를 구분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좋은 점은 어플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키워드로 이미지를 검색해보고 스스로가 좋아하는 취향이나 하고 싶은 스타일의 작업 같은 것들을 수집해서 모아놓는 습관을 키우는 걸 추천해요. 자, 그럼 이 짓을 왜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막 타투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작업물들을 봐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잘된 작업물들을 보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 과정을 타투이스트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함께 진행한다면 성장의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습관을 만드는 것과도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핀터레스트에 보드를 만들고 이미지를 수집해보세요. 이 강좌는 이제 막 타투이스트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꾸준히 함께하면 좋은 습관 4가지를 소개해요. 타투 작업의 개념과 백연 지식 파트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제 경험적인 후회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본격적으로 타투이스트 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지금부터 이 습관들을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려요. 타투이스트에게 마케팅의 영역은 포트폴리오의 역할을 포함해서 대부분 SNS를 통해 이루어져요. 인스타그램은 타투이스트라면 무조건 해야 할 거고요. 그 밖에도 네이버 블로그, 가능하면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스레드까지 최소한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을 넘어서 강요를 해야 할지도 몰라요. 저도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까지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마케팅에 대한 설명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얼마 없어요. 적어도 저에겐 이것저것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이 능력들을 활용해서 나를 알리는 것에 대해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마케팅과 효율적인 SNS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향으로 마케팅에 관한 공부를 해보셔야 해요.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림 실력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그림은 재능의 영역이 아니란 말을 했었죠. 굳이 따지자면 재능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능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나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타투 작업에 필요한 그림 실력은 흥미와 시도, 노력의 영역으로 충분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도 그 흥미와 시도, 노력이 충분하진 못하죠. 그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론을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그림을 공부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에 비해서 형태에 관한 부분은 감을 못 잡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딱 15분만 투자해서 꾸준히 해보시길 추천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크로키입니다. 크로키 들어보셨나요? 쉽게 얘기해서 짧은 시간에 빠르게 그려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성이라는 부담을 줄이고 그림을 그리는 근육과 습관을 키우기에 좋아요. 근데 막상 시작하려면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감히 책 한 권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포스 드로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루에 딱 15분만 책에 있는 그림들을 손 가는 대로 끝까지 따라 그려보세요. 잘 그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못 그리겠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한번 책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면서 또 한번 최소 2번 정도만 끝까지 따라 그리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크로키를 하는구나 하고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무작정 시작부터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목표는 그림을 그리는 근육을 키우면서 책 한 권을 끝까지 따라 그리는 거라고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그림의 양이 많지도 않으니까 사진을 따라 그리는 거에 비해선 부담도 적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하루에 딱 15분만 투자해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형태감을 키우는 과정은 다음으로 소개할 아이디어 스케치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OT 영상에서 2가지 종류의 타투이스트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작업자, 기술자로서의 타투이스트와 아티스트로서의 타투이스트. 오랜 시간 타투이스트로 활동을 하며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선 개인적인 스타일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며 꾸준히 타투 도안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그걸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는 그림 실력과 함께 구성력, 창의력을 높여주고 특히 손님과의 상담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해 전달하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해요. 타투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크로키와 함께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습관을 만들어 이어간다면 잘 나가는 타투이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시작하는 지금 단계에서 이 습관들을 만들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부탁드릴 필요까지는 없긴 하지만요. 암튼 아이디어 스케치 방법은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파트에서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SNS 활동, 이걸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을 키워보세요. 안타깝지만 타투만 할 수는 없어요.
영상을 다루는 것에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요즘엔 간단한 컷 편집과 자막을 넣는 방법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연습 과정이나 도안을 그리는 과정을 촬영해서 틈틈이 만들어보고 공유해보세요. 캡컷 같은 접근성이 좋은 무료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만 투자해 공부해 보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포토샵을 더 깊게 공부해 보는 건데요. 포토샵과 디자인은 타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타투를 위한 도안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되잖아요. 이왕이면 조금 더 깊게 공부해보고 아트웍적인 작업물들을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디자인적인 능력도 올라가고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능력을 어필하는 마케팅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시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타투이스트가 아닌 디자인 쪽으로의 다른 영역까지도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두 번째 파트가 끝났네요. 이제 새로운 파트인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들에서도 만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